예, 자, 이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바로 그 이재명 도지사가, 기소가 됐고, 그 이재명 도지사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정신이 없었는데, 뭐 실시간 방송은 보지를 못했어요. 나중에 그 녹화된 방송을 봤는데, 상당히 얼굴이 안 좋아 보였죠. 그러나, 우리도 그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예상을 했고, 이재명 도지사 또한 이것을,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가 뭐, 충분히 예상을 했던 바였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것을 보고 참 마음이 착잡하고 상당히 좀 우울했죠. 그런데 제가 그 이재명 도지사가 워낙 말씀을 잘하시잖아요. 말을 잘하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도지사가 A4 용지,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A4 용지 없으면 대담이나 회담이 잘 안 된다고 우리가 조금 비난을 좀 하잖아요. 이재명 도지사가 원고 이씨 말하는 거는 제가 모처럼 본 것 같아요. 이재명 도지사가 A4 용지를 가지고 검찰 기소 처분에 대한 입장 발표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하면서 그걸 보고하는 걸 제가 모처럼 본 것 같은데요. 이번 그 검찰이 기소되는 과정 중에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해요. 이 지옥을 탈출한, 이것은 오직 물론 아직 사법 판단이 남아있긴 하지만, 오직 이재명 도지사의 혼자의 힘으로 이 지옥에서, 그다음에 이 진흙에서 지금 혼자 탈출을 감행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민주당,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다. 오직 이재명의 힘으로 탈출을 했지만 결국은 다른 건 다 무고함을 밝혔고, 그 세 가지 얼마나 어이없습니까? 가만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형님 정신병원 문제는 나중에 뭐 우리가 누누이 말을 하지만 그 핵심적인 증언들이 전부 다 반대 정적들의 증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나라당 계열의 부시장, 박근혜 정부에서 뭐 보건복지부 장관을 한다든가, 삼성의 꼬북 역할을 하는 그런 서울대 병원장이 이재명 도지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그다음에 성남시 보건 과장이 뭐 조례까지 개정해 가면서 뭐 다른 걸로 동장으로 옮겼다, 뭐 이런 것까지. 자,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법정에서는 반대 정적에,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자들의 법정 증언은 배척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크게 이재명 도지사의 이 소송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 형님 정신병원이 크게 이슈화 되거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하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이유가 뭐였냐면, 실제적인 증언이 없었던 거야. 근데 지금 갑자기 평소에는 증언이 없던 애들이 우후죽순 나오잖아요. 그 증언하는 애들이 누구냐? 전부 다 이명박 박근혜 패거리들, 한나라당 패거리들, 반대 정적 세력들의 패거리들이라는 거야. 저는 이재명 도지사 이거를 물론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아마 이들의 그 불리한 증언들은 배척이 되지 않을까 뭐 기대는 하고 있어요. 그냥 누누이 말하지만 이 외부 압력에 취약한 우리 사법부가 뭐 뒤집듯이 이재명에게 대해서 뭐 100만 원 유죄 판결을 할 수도 있고 뭐 징역 판결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믿을 수는 없는 것인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을 공격하는 자들은 전부 다 반대 정적 세력들의 애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잘 못 알고 있었지만, 뭐 동장으로 보내서 어디 천한 직업으로 직종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쪽에 잘 알고 계신 분들은 그 동장이 워낙 편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 직급 동일 급수다 보니까 서로 가려고 대기를 줄 서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뭐 소외되거나 어디 아주 천한 그 직급으로 발령이 난 게 아니라, 그 보건소 과장도 누구나 가고 싶어가지고 줄 서서 대기하고 있는 인기 직종으로 발령이 났다는 거예요. 물론 반대 정적에서는 평가하기 나름이고, 울고 먹기 좋은 하나의 뭐 이직이니
뭐 좌천이 이렇게 울고 먹을 수는 있는 것이죠. 자, 제가 오늘 말하려고 하는 그것은 아니고, 하여튼 결론적으로 이재명 도지사는 그 A4용지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저는 약간 짠하면서도, 그러나 당황하지 않고 결국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외에 여러 가지 혐의에서 벗어나서 개운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저는 이제 웬만하면 A4용지를 들고 나타나지 않는 이재명 도지사가 그렇게 인쇄된 이런 A4용지를 갖고 올 정도면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아니었겠느냐 생각해서 귀를 쫑긋해서 한번 들어봤어요. 이재명 도지사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시는지. 참 그 문장 하나하나에 자신의 정치 철학과 소신을 다 담으신 것 같아요.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제가 한번 이 동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우리 되새기고 싶어서 한번 이재명 도지사가 하셨던 그 말을 한번 되새기고 싶어요. 저도 제대로 그때 방송을 못 들었기 때문에 뭐 복습하는 차원에서 뭐 굳이 이렇게까지 정치인이 한 말을 다시 한번 보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데요. 그만큼 이재명 도지사가 인물이긴 인물이란 뜻이죠. 예. 저같이 평범한 시민도 관심이 있어 하는 거 보면.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가 그 아파트 입구에 나와가지고 발표한 거를 동영상으로 또 보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한번 차근차근 보니까 주옥 같은 단어들이 많이 나왔어요. 제가 한번 말을 해볼게요.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일단 나오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예상했던 대로 결론이 나와서 전혀 당황스럽지 않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다 예상을 하셨잖아요. 당황스럽지 않았죠. 그러면서 첫째로 정의는 빛을 발할 것이다. 결국. 그리고 두 번째로 무슨 말을 하셨냐면, 진실은 드러나고 정의는 빛을 발할 것이다. 결국 말하면 사필기정한다는 거죠. 정의는 빛을 발한다. 사필기정할 것이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예전에 평소에 말했던. 그다음에 두 번째로 광풍이 분다고 해도 실상은 변하지 않는다. 이것도 그 예전에 말했던 뭐 나무 밑에 열매가 떨어지더라도 계절이 바뀌면 결국은 참 그 진실은 그게 어떤 나무인지는 드러날 것이다. 이 맥락하고 같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뭐 자기는 이제 뭐 온갖 영역에서 미쳐 날뛰는 그 적폐들. 그러니까 이 적폐들의 실상을 직시를 해줬죠. 온갖 영역, 경제 영역, 정치 영역, 법 영역, 뭐 사회 영역, 여러 영역에서 미쳐 날뛰는 적폐들에 대해서 이재명 도지사가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견으로 표명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공정사회 대동세상을 함께 만들자. 이 부분은 뭐 계속 강조하신 거니까 공정한 사회 항상 강조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대동세상 이런 게 상당히 운동군 용어여가지고 제가 정치에 관심 없을 때는 뭐 참 껄끄러운 단어예요. 대동세상 이런 거 되게 어색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뭐 집회에서 많이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뭐 광주 항쟁에서 노래 부르는 뭐 무슨 노래인가요? 그 노래도 저는 너무 어색해요.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뭘 또 언급하셨냐면 친일, 분단, 적폐 세력을 역사의 뒤안길로 보낸다 그랬어요.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친일 적폐 세력, 분단 적폐 세력. 누굽니까? 한나라당이죠. 자유한국당 애들. 정적 세력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촛불 정부를 성공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촛불 정부를 성공시키고, 그 다음에 민주공화국을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나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촛불 시민들의 모두의 책임이다 해가지고 동질감을 자각시켜줬죠. 그 다음에 민주당은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장치다. 이렇게 또 언급을 했고, 그다음에 현재 가짜 보수가 귀환을 하고 있으니 이를 막아야 한다.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이관계, 소수 거기 알바들을 경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우리는 힘을 합해야 된다. 그를 통해서 공정한 대동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많이 이슈가 됐죠. 나에게 탈당이 논란이 많이 됐잖아요. 나에게 탈당을 권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입당을 하시라. 이 멘트를 해서 상당히 너무너무 멋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탈당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탈당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각오를 드러냈고,
그 끝나고 나서 누구죠? 이해찬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가 뭐 백의정진 하겠다. 무슨 어떤 직위를 그만두고 평범한 당원으로 가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 해가지고 백의정군을 했죠. 백의정군이라는 단어 자체도 상당히 어설프긴 한데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는 단어인데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긴 시간 동안 법적 다툼들이 이재명 도지사 혼자서 그 지옥에서 진흙탕에서 탈출을 했고 우리가 물론 개돼지에서 벗어난 이 촛불 시민들, 이재명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도와줘서 이재명 도지사가 힘을 얻고 그 가운데서 이렇게 검찰 기소 단계까지 물론 3건이 기소되긴 했지만 다시 도정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시 이렇게 돌아왔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재명 도지사가 하는 일을 한번 보세요. 엄청난 일의 추진 속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죠. 시간을 내서 이재명 도지사가 검찰 기소 후에 했던 그 혁신적인 일들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간 이재명 도지사가 백의정군을 하고 도정 업무에 이제 집중적으로 매진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 이재명 도지사의 검찰 기소 후에 입장 표명이 있었고요. 제가 가장 깜짝 놀랐던 거는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이 한 일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울부짖고 주장했던 삼성 바이오가 결국은 상장 폐지가 안 되고 다시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개시가 됐어요. 일부 똑똑한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저는 이것이 폐지가 안 될 거라고 장담을 했어요. 확신했어요. 그래서 삼성 바이오 주식도 살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제가 조금만 마음만 나쁘게 먹었다면 아마 떼돈 벌었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저는 폐지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삼성 바이오는 폐지가 안 될 거니까. 삼성이 현재 여론 작업하는 거 보면 JTBC가 보도하거나 신문에 뉴스되는 보도가 되는 쭉 논조를 보면 경제도 어렵고 이 삼성 바이오 주식을 폐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전문가의 의견이나 이런 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폐지하면 안 된다는 여론을 계속 확산시켰잖아요. 이렇게 삼성의 발언 파워는 대단하구나. 결국 삼성 바이오는 다시 재개가 될 것이다. 거래가 이렇게 예측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빨리 개시될 거라고는 솔직히 상상은 못했거든요. 근데 정지 얼마나 됐다고 대부분은 정지를 1년 이상은 생각했거든요. 근데 뭐 한 달도 안 된 것 같은데요. 바로 이렇게 개시가 되는 게 얼마나 쇼킹한 일입니까. 와, 아마 물론 삼성 바이오라든가 이런 주식 시스템, 증권 거래 시스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전혀 이게 무슨 문제인지도 모를 거예요. 그러나 이게 자본주의 근간, 뭐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셨지만 자본주의 근간을 흔드는 이런 분식회계라든가 이 회계 거래의 부정이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중대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삼바 문제가 다분히 이런 분식회계에 머무르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이재용이라는 이 하나가 불법으로 상속을 받고 하나의 재벌 제국을 완성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모를 리가 없다는 거죠. 정치권도 시끄럽고 국민도 시끄럽고 오늘 시끄러운 문제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몰랐을 리가 없다는 거죠. 보고를 반드시 받았겠죠.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것을 방관하고 주식거래가 재개되는 것을 용인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좀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뭐 아무리 바쁘더라도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시겠지만 유튜브 방송에 그 최상천 교수님이 방송하는 유튜브 방송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추천해 주시는 이상호 기자의 뉴스방이란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바빠도 그 뉴스 채널은 뭐 1.5배속이면 5배속, 2배속이면 2배속 시간을 내서 꼭 이걸 보게 되는데요. 그 내용에서 우리가 같이 정치에 대해서 잘 몰랐던 일반 서민들이 많은 정보를 좀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신문 기사의 이면에 담겨진 의도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좀 나이가 어린 세대들은 한국 정치의 역사를 잘 모르잖아요. 모르다 보니까 어떤 정치 사건에 대해서 그것이 형성된 그 내력, 히스토리를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상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최상정 교수님은 그것을 잘 풀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철저한 자료와 사료에 근거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조금 너무 좌측으로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않. 물론 최상준 교수님이 뭐 많은 질책도 하고 뭐 진실을 많이 말해 주셔서 각성도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부분을 뭐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는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몰랐던 사실들도 많이 알게 되는 것이죠. 제가 가장 쇼킹했던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대선 후보 시절에 삼성 엑스파일 자금 현금 전달책으로 지목받았던 홍석현이를 장관으로 임명하려고 홍석현이 집을 찾아갔다는 사실을 알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 삼성의 실세이고 삼성 엑스파일 돈으로 모든 공권력을 돈을 처먹여 가지고 이 나라를 병들게 했던 홍석현이를 장관으로 와달라고 홍석현이 집에 찾아가지고 문재인 후보가 대선 후보 시절에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누가 말했냐? 홍석현이가 자기 입으로 말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뭐 2019년, 18년 초순쯤에 보도가 됐는데요. 언론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죠. 저도 이런 걸 모르고 있었죠. 근데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상호 기자 뉴스방에서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한번 지적을 해주시더라고요. 야, 이런 걸 알게 되면 문재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그냥 뭐 노무현의 실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모르는 게 많았고 그 비상적인 것만 보고 휘둘리는 개돼지였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든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이야기들은 나중에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하여튼간 지난주에 이재명 도지사가 기소의회 입장 표명을 했고, 두 번째로는 삼성바이오가 분식회계라는 엄청난 몇 조, 뭐 1, 2천억도 아니고 3조 이상, 3조인가요 4조인가요? 엄청난 국민의 세금을 때려쳐박는 이런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법적 제재 없이 다시 재개가 거래되고 주가는 급등을 하고 있고, 이것을 비웃는 거죠. 재벌들은 비웃겠죠. 이게 분노할 일이죠. 그러나 저는 웃겠습니다. 이걸 예상을 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정치 혐오증을 갖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인데요. 그것을 문재인 정부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의도적으로 정치 혐오증을 갖게 해서 정치에 관심을 갖지 말아달라고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지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있던 것 같아요.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는 어떤 권력을 원하는 게 아니야. 그러나 자기는 어떤 정치 권력을 원하는 게 아니고 자기는 일할 권력을 얻고 싶다. 그렇죠. 어떻게 당선이 되거나 어떤 직위를 가지게 되면 일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게 돼요. 정책 결정권을 가지게 되고 정책 집행권을 가지게 돼요. 이재명 도지사는 자기가 그렇게 도지사가 되면은 어떻게 기업과 유착해서 뇌물 처먹는 애들도 많지만, 이재명 도지사는 도지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잖아요. 도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이재명 도지사는 자기 그 정치 권력을 그렇게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정신만 똑바로 박혀 있으면 이 삼성바이오 있잖아요. 똑바로 엄하게 수사해라. 이런 이 엄청난 비리를 저지른 애들이 어떻게 주식시장을 혼돈에 빠뜨리고 분식회계로 해서 국민연금이,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고 있는 이 중대범죄를 수사하라.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해. 지금 이재명 도지사는 권력을 얻는 게 아니라 일할 권력을 자기는 원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뭔가요?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홍석현이가 엑스파일에 뇌물 전달책, 중대 범죄를 행해가지고 이상호 기자나 실제적으로 그 실체의 범죄는 하나도 파헤치지 못하고 그를 보도하고 폭로한 김용출 변호사라든가 이상호 기자만 유일하게 처벌받았지 않습니까?
최상층 교수님이 언급을 하셨대요. 보니까는 이런 거를 정점화해가지고 재벌들이 피해가 받으면, 물론 그 사건은 아니지만 대선 자금, 삼성 대선 자금 그것을 그렇게 덮었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무감각했다는 거야. 참 미칠 노릇입니다. 더 좋습니다. 어떻게 홍석현이를 결국은 또 특사로 또 갔었죠. 꿀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부터도 홍석현이가 청와대를 들락날락 했다는 거 아닙니까? 참 노무현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삼성의 하수인이라는 소리는 우리가 귀따갑게 들었긴 했지만, 최상층 교수님의 그 지적과 팩트와 사료를 통해서 확인하니까 뒤통수를 맞는 그 따끔함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 김경수 도지사가 있는 경남을 방문했다는 거예요. 현재 김경수 도지사는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어요. 드루킹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너무너무 불리한 진술들이 많이 나왔죠. 뭐 디귿자 책상에서 그 킹크랩 프로그램이 가동되는 것을 지켜봤다, 팔짱을 끼고, 이런 진술이 있었고, 또 뭐 어떤 유력 정치인의 지시가 없으면 어떻게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겠냐 하면서 여러 가지. 그다음에 뭐 노회찬 의원이 뭐 자살하지 않았다. 노회찬 의원이 자살이라면 자기가 뭐 목숨을 내놓겠다 할 정도로 강경하게 자기 진술을 부정했죠. 이렇게 여러 가지 참 노회찬 자살 문제 나오니까 노무현 대통령 자살 문제도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것 좀 이따 이야기하기로 하고, 일단은 김경수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사법적으로 불리한 스탠스에 있어요. 이런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인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경남도 해외에 순방을 마치고 뭐 경제 투어를 한답시고 가장 먼저 찾는 곳이 지금 김경수가 있는 경남도를 찾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 남북철도인가요? 뭐 좋은 그 선물도 주고 왔잖아요. 뭐 경제 타당성 분석을 면제해 주겠다 뭐 이런. 그러면서 모든 이슈를 집중시켰잖아요. 자, 이게 뭡니까? 이것은 정치 개입이에요. 내가 그렇게 말하던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입을 열어가지고 제발 정치 개입 좀 해주라. 문재인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기도 하지만 정치인 문재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발 주둥아리를 열어가지고 강제 개구해가지고 이재명 도지사에 대해서 한마디 해달라. 우리는 힘을 합해야 된다. 우리 민주당 당원들과 우리 촛불 국민들은 힘을 합해야 된다고 말 좀 해달라고 그렇게 말할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더니만, 김경수가 이렇게 드루킹에 의한 법정 진술이 엄청나게 법정 진술이 불리하게 진행되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그 엄청난 찰나에 사법부에 외압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법부 개입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왜 김경수는 찾아가나요? 때마다 김경수는 또 백유종균, 이재명 도지사 또 따라 했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제가 예전에 이재명 도지사가 경기도에 북한에서 경제실무단장이 2명이 찾아왔잖아요. 경제에서 그 경제 그 임원들이 찾아왔잖아요. 뭐 수소차도 타고, 뭐 무인자동차인가요? 그것도 타고 이렇게 경제 투어를 했잖아요. 제가 그때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게, 뉴스를 유심히 봤어요. 경기도 행사이고 정부가 가장 중요시하는 남북관계의 문제이고 북쪽의 중요 인사가 경기도를 찾아왔는데 그 핵심 지역인 이재명 도지사의 얼굴은 카메라에 하나도 안 잡히는 거야.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제가 YTN이고 연합뉴스건 KBC건 MBC건 자세히 봤거든요. 단 하나도 화면에 잡히지 않았어. 난 너무 깜짝 놀래. 야,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그런데 거기에 청와대가 단 한 번의 멘트도 하지 않아. 진짜 잔인하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자, 제 생각은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김경수 도지사가 살고 있는 경남을 찾아갔듯이 가장 우리나라의 핵심 부분, 가장 중요한 경제축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 투어 1순위로 삼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경남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경기도. 경제 투어, 민생 투어 1순위가 경기도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재명 도지사를 만나십시오. 이 김경수가 이런 사법적으로 이난에 처해 있으니까 약간 모든 국민들이 의심스럽고
김경수한테 불리한 상황이라고 사법적으로 인지하고 있는데 그걸 때맞춰 가서 김경수를 옆에 끼고 환하게 웃는 김경수를 대동하고 서점도 가고, 응? 저는 이제 믿지도 않아요. 시민들이라고 눈꿀 오소리라고 생각되는 그 알바생들이 있는 데서 이제는 그래요. 그게 진정 시민인지도 의심스러워 이제. 자,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김경수를 찾아가듯이 경기도 이재명을 찾아가라. 지금 현재 김경수를 찾아가는 것은 엄청난 사법부에 대한 부담이에요. 재판부는. 물론 재판부가 예전하고 달라서 그런 거에 개의치 않고 김경수에 대해서 유죄 선고를 할 수도 있죠. 뭐 드루킹이 일관적으로 진술하지 않는다 이런 고리타문하고 의리적인 말을 만들어가지고 김경수한테 무죄 선고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더욱더 위압적인 것은 자기들의 인사권을 담당하고 있는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청와대. 물론 청와대가 직접 임명하지는 않지만 대법원 원장을 임명하고 있잖아요. 정치 개입이에요. 문재인 대통령님 사법부에 대한 개입이라고요. 그래서 김경수를 좀 살려줬잖아요. 자, 이재명 도지사한테도 제발 강제 개구 입을 벌려가지고 제발 이재명 도지사를 정치적으로 도와달라는 게 제가 바라는 게 이거예요. 가서 이재명 도지사를 옆에 끼고 같이 경기도 일대를 얼마나 지역이 넓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이슈가 많습니까? 같이 나란히 순회도 하시고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한테 이런 정치적인 문제로 이렇게 너무 힘드시죠? 아, 이거 한마디 해주시고 이재명 도지사한테 뭐 성남 시절에 있었던 문제가 이렇게 또 새삼 그런 데서 우리 이재명 도지사님 이거 참 이거 정치적으로 이렇게 힘드시겠습니다. 이거 우스갯소리라도 한마디 하시라니까요. 김경수는 옆에 끼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무슨 스마트 공장 데리고 다니고 무슨 엄청난 경제적인 뭐 기여를 하고 있는 김경수, 뭐 전통 서점을 살리는 김경수 이런 겁니까? 엄청난 사법부에 대한 영향력 행사한 거예요. 이재명 도지사 문재인 대통령님. 자, 저는 지난주에 있었던 이재명 도지사의 기소 소식보다는 삼성바이오 이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단 한마디도 안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쇼킹합니다. 이런 중대범죄 몇 조를 분식회계를 하고 국민연금을 엄청나게 헤쳐먹는 이런 혈세 빨대들을 그냥 용납하는 거야. 미친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지지율이 왜 떨어지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웃고 있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 멍청한 문재인. 자, 좋습니다. 제가 그 노무현 대통령이 사망했을 때, 자살했을 때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었어요. 다들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했다고 지금 공시가 돼 있지만 자살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서 자살하지 않았다면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자살하지 않고 타살되었다면 가장 정치적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누굴 것인가? 그게 가장 대표적인 질문이었어요. 나는 그 질문하는 사람들이 좀 서울임이 끼쳤는데요. 조금 정치 아는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던지고 사라졌어요. 가장 정치적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이 누굴 것인가? 문재인을 지적한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물론 문재인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우리는 다 이명박이가 죽였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계속 노무현 그 시에 그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저도 너무나 그 의문이었기 때문에 큰 관심을 가지고 봤었는데요. 가장 문재인에게 이해가 안 됐던 게 그 이병춘 그 단독 경호했던 이병춘 경호관이 현장 검증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병춘 경호관이 귀에 티벌을 끼고 있고 평소에 그 이병춘의 40대 중반이라는 이병춘 경호관이 약간 살집이 있거든요. 근데 현장 검증한 이병춘 경호관은 키가 엄청 컸어요. 말라있고 그리고 나이가 되게 젊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그 옆에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서 있었다는 거죠. 근데 보도된 신문에 의하면은 이것이 이병춘 경호관이 맞냐고 물어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맞다고 했다는 거야. 저는 그때 너무너무 문재인 대통령이 신뢰가 안 됐어요. 이병춘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현장 검증한 사람이.
그리고 현장 검증하는 인간이 귀에 리시버, 이 경호원들이 끼는 리시버까지 끼고 그 현장 검증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문재인 대통령의 최후 그 비서가 누굽니까? 김경수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자살했다는 소식이 나오니까 가장 먼저 경호관이 했다는 게 뭐였습니까? 당시 보도됐던 게. 노무현 대통령의 집무실에 가가지고 컴퓨터를 켜가지고 컴퓨터에 저장된 유서를 봤다는 거 아닙니까? 마치 알고나 있었던 것처럼. 짜잔. 더 이상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가장 이해가 안 됐던 것이 노무현 대통령이 추락사하고 현장에 핏방울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한두 방울? 뭐 밖에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도 의문을 제기하니까 뒤늦게 이제 수사해서 겨우 발견한 거라는 거죠. 근데 노무현 대통령 서거 후에 부엉이 바위에서 도대체 몇 명이 죽었냐면 4명 가까이가 죽었어요. 2009년 5월, 노무현 대통령 서거 후에 10년 11월, 2012년 4월, 2013년 4월 29일 50대 남성, 70대 여성, 50대 남성이 자살을 했다는 거죠. 부엉이 바위에서. 그리고 현재는 부엉이 바위가 막혀있죠. 그때 현장이 온통 피범벅이었다는 거예요. 왜냐, 부엉이 바위가 밑에가 화강암이나 엄청난 그 단단한 바위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피가 흥건했다는 거죠.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없었다는 거죠. 죽어서 버려졌든지.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미 죽어있는 노무현 대통령이 경직된 상태에서 버려졌을 수 있다, 이런 거죠. 지금 제가 오늘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냥 제가 생각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 서거에 대한 궁금증을 말하는 거지, 어떤 무슨 뭐 가짜 뉴스, 거짓 뉴스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궁금해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의견 제시를 하는 거예요. 생각을. 그 다음에 두 정부의 상처도 있는데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하루 만에 화장을 해버렸나요? 이틀 만에 화장했나요? 그렇게 의혹이 증폭이 돼 있는데 그렇게 적발하게 화장을 하는 게, 한나라의 대통령이 죽었는데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너무나 지금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살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부엉이 바위에서. 그 후에도 피가 범벅인데, 저는 최상천 교수님의, 저는 누군지도 몰라요. 최상천 교수님이.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추천해 주셔서, 근데 그 강의가 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시간을 투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1.5배속도 듣고 띄엄띄엄 분할해서 듣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점점 제가 알고 있는 그 정치 지식에 대한 약간 회의감이라든가 제 스스로에 대한 자문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러한 의문이 그냥 막연한 최상천 교수님의 주장이 아니라 사실과 팩트에 의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걸 의심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제 스스로에게도 자문을 하게 돼. 자, 이 문제는 나중에 제가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어요. 자, 하여튼, 자, 이재명 도지사는 현재 검찰의 기소 후에, 그 기소 지난 후에도 경기도에 적을 둔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들이 계속 이재명 도지사를 탈당하라느니 또는 계속 욕을 하고 있죠. 누군가요? 그 다음에 이재명을 탈당하냐 말 것이냐, 그 최고위원회 회의인데 4명 찬성, 4명 반대, 그 4명 명단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재명을 뭐 탈당하느냐 공격하고 있는 애들 다 그 면면을 보면 경기도 소속 국회의원이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재명이 경기도 지사로 있으면 이 사람들이 지역 이해세력과 유착돼가지고 헤쳐먹고 있는데, 경기도 도지사가 이재명이란 말이야. 다시 말하면 국회의원이 경기도지사보다 2단계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경기도 내에서 국회의원이다 그러면 지역 유지잖아요. 근데 이재명을 공격하는 애들 전부 다 면면을 보면 전부 다 경기도에 적을 두고 있는 경기도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들이야. 제가 보기에는 얘들이 지역 이해 세력들과 유착돼가지고 많이 헤쳐먹고 있는데, 이재명 도지사가 이런 적폐청산, 친일 분단 적폐 세력, 우리 사회 곳곳 영역에 미쳐 날뛰고 있는 이 적폐들 반드시 청산하겠다 강한 의지를 나타내니까 움츠러들면서 저항하고 있는 것 같아. 이 인간들의 정체를 우리들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는 지금 기소 후에 엄청난 일을 추진하고 있어요. 자, 다음에 한번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우리는 문재인 이후에 김경수는 챙기는데 이재명은 예면하는지, 김경수는 챙겨주는데 이재명에게는 이렇게 가혹하리만큼 예면하는지, 집정부 수반이면서도 정치인인 문재인이 왜 이재명은 정치적인 스탠스나 액션을 취해주지 않는지, 이재명이가 삼성을 공격하기 때문에 이재명이 경기도에 있는 모든 삼성 공장을 통제하고 있는 이재명, 행정권, 승인권을 갖고 있는 이재명이 제거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재명을 용납 못하는 것입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홍석현을 찾아가지고 집배까지 찾아가지고 장관을 해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삼성에게 연약한 존재입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당신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삼성바이오라는 흡혈, 국민 혈세를 빨아먹는 것을 용납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기는 떨어지고 지지도는 추락할 것입니다.